성적을 잘 맞을 수 있는 셀프 서머리 방법,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내용을 좀 볼게요. 영어 100점 맞는 최종 정리입니다. 자, 요 내용을 하나씩 실제 교재랑 연결시켜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당연히 단어 수거 암기가 되겠죠. 단어 수거 암기를 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난이도 순서예요. 난이도 순서. 그래서 이게 쉬운 순서부터 어려운 순서까지니까 공부 순서이기도 하죠. 쉬운 거부터 해서 어려운 데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어 뜻 먼저 암기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펠링 암기해야 되고, 각각 해석, 이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셀프 테스트를. 그 다음에 품사 변화, 그러니까 이 명사형, 동사형, 형용사형 이렇게 변하는 단어들이 있죠. 전미사가 변하면서 품사가 변한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 놓고요. 그리고 같은 단어로 스펠링은 똑같은데 그냥 그 자체로 품사가 변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특히 외워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의어가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유의어는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ake part in이라는 수거가 있죠. take part in 하면은 어디에 참여하다 뭐 이런 뜻인데 participate in 두 단어로는 그렇게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비슷한 말 기억해 놓아야 되고요. 반이어는 반대의 뜻을 가진 반대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말. 뭐 쉽게 말해서 big의 반대말은 small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봤을 거예요. 뭐 두 단어의 관계가 다른 하나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영영 단어 요거 그러니까 영영으로 써 있고 그 단어 찾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그 영영을 해석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을 대비하여 스펠링까지 정확히 암기한다. 특히 수거는 서술형에 잘 나와요. 빈칸 넣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다이어 여러 가지 의미 들어있는 거 불규칙 동사 그 다음 품사 변화 반대말 비슷한 말 가진 단어를 완벽히 암기하는데 이거는 그 책에다가 형광펜을 표시해 놓고 외우세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역 문제로 나올 만한 단어가 있어요. 이제 그 영역으로 좀 나올 만한 그 단어들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표시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중학교는 이제 따로 영역 프린트를 주면 그걸 문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나오니까 그걸 열심히 봐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실제로 이런 백발백중이란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자, 맨 앞에 보면 요게 나와요. 의사소통이라고 나오죠. 요약되는 거예요. 요런 표현 나온다. 뒤에 한 두 개 정도 나오죠. 요거 한번 봐두고 그다음에 문법도 두 개 나와요. 문법 두 개. 그리고 이제 요런 이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이 문법 내용이 들어간 본문이 나오잖아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단어가 있는 그 문제를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as가 뜻이 여러 개 있는 거 있잖아요. as가 뜻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형광펜으로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외워야 돼요. 그냥 어차피 뭐 보면 되죠. 그러는데 형광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뭐 하다시피, 뭐뭐 하듯이, 뭐뭐 때문에, 뜻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하는 동안에 이게 접속사. 여러분들 접속사일 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문법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데 중요하니까 미리 얘기를 해두면 요것만 좀 정리를 해두면 접속사는 그냥 우리 약속으로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문장이 나온다. 접속사면은 그 다음에 전치사면은 뒤에 명사나 동명사, 대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뜻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건 이렇게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형광펜 있는 게 좋은데 없으면 빨간색이라도 이런 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게 중요한 단어.
그래서 그 다음에 combination 하면은 tion 붙여서 명사가 되는데 combine 이건 동사다. 이게 그 전미사에 따라 바뀐다 그랬죠. 이런 거 밑줄 치란 말이죠. 그 다음에 creative, tive 형용사인데 create 이건 동사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대말, expensive의 반대말은 cheap.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요 옆에 뭐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3단계 변화. 이런 것들 다 밑줄 치란 말입니다. 이런 거. 반대말. 그 다음에 반대말 3단계 변화. 반대말, 그 다음에 비슷한 말. 반대말, 그 다음에 3단계 변화. 이런 거 다 밑줄 치고 공부하란 말이죠. 일단은 이렇게 요 그 뜻을 가리고 그다음 셀프 테스트 볼 때는 요 부분 뜻을 가리고 책이나 이런 걸로 가리고 그 뜻을 말해 보면서 이렇게 내리면 되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맞으면 그냥 넘어가고 틀리면은 여기 옆에다가 틀린 단어 바텀을 뜻을 몰랐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요건 따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수거는 그냥 빈칸 넣기 서술형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 외우세요. 이거. 마찬가지로 요거 비슷한 말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근데 수거는 그냥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외울 때 뭐 다 알겠지만 여기 B라고 외우죠. 근데 B를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시험 때 그냥 B를 그냥 쓰는 아주 하위권 아이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있는데 B는 is, am, are, was, were로 바꾸는 거 높아심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 거 외워두면 되고 이건 비슷한 말 이런 것들 다 표시해 놓고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미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전미사라는 건 품사 바꿔주는 거라 했죠. 품사. 뒤에 꼬리 밑자 써서 뒤에 덧붙이는 이런 표현들인데 이런 거에 따라서 품사가 변합니다. 전미사는 뒤에 붙는 말로서 품사를 변화시켜준다. 품사 변화. 그래서 단어가 긴 단어는 이렇게 이 구성이 돼요. 앞에 접두사가 있고요. 접두사. 이 접두사는 머리두자죠. 그래서 앞에 붙는다 해서 접두사예요. 머리두자. 그리고 접두사가 없는 경우도 있죠. 뭐에서 시작하는 거는요. 어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근. 그리고 전미사.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품사를 변화시켜준다. 품사 변화. 접두사는 의미를 추가. 준다. 반대말이라든지 뭐 먼저 뭐 아래로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접두사. 이런 거 기억을 해두고 영영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영영은 이렇게 요걸 해석을 해봐요. 해석해보고 해석을 하다 보면 이 해석 영영으로 해석 나온 것들이 좀 수준이 높은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밑줄을 치세요. 모르는 단어 밑줄.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는 사전을 찾고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이걸 밑줄을 그은 다음에 질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unopened container 열려 있는 그릇 with handle over the top. 뭐 컨테이너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밑줄 그라는 거죠.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어도 되고요. 컨테이너는 용기, 그릇 뭐 이런 뜻이라는 거. 이런 거 질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외우고 뜻과 스펠링까지 외워주면 됩니다. 보통 요 해석 부분은 스펠링 쓰는 문제는 안 나와요. 스펠링을 쓴다면 요 앞쪽에 있는 이 단어의 스펠링을 쓰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문제로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이렇게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이런 문제 풀 때는 decorate 하면은 자기가 이게 시험 볼 때 귀찮더라도 꼭 쓰세요. 이거는 장식하다. 이런 문제 더 잘 맞춰요. 아이디어는 생각, environment는 환경, used는 사용되어지는,
그다음 understand은 이해하다. 이렇게 뜻을 써보세요. 쉬운 단어 아주 난 정말 너무 쉽다 이러면 안 써도 되겠지만 보통 이제 어려운 단어 나왔다고 상정을 하고 꼭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해석을 해봅니다. He is looking for 그는 찾고 있어요. 어떤 자동차를. 그러면 여기에 어가 나왔고 카가 나왔으면 얘를 꾸미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형용사만 나올 수 있다. 이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 decorate 장식하다, 뭐 명사 생각, 환경 이런 건 안 들어가죠. 이해하다. 그 뭐밖에 없어요. used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used는 사용되어진 차. 그래서 중고차. 같은 말은 second handed. 뭐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걸 기억해 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will은 조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동사 나오는 게 decorate 아니면 understand 이렇게 되겠죠. Her room with flowers. 그녀의 방을 장식했다. 그래서 decorate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만 뜻만 가지고 막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이런 품사 관계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형태로 바꾸세요. 이런 게 품사 변화죠. 품사 변화. Kelly's design is 땡땡 and unique. 이거 보세요. 여기 and로 묶이면 얘 unique 독특한 형용사죠. 그럼 여기도 형용사 쓰라는 얘기예요. 형용사. 그러면 뭐야? creative 이런 식으로 형용사 형태. 그러니까 아까 단어 외울 때 품사 형태까지도 외워줬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쉬운 서술형이죠. 쉬운 서술형. 이런 건 또 어떻게 푸냐? 보세요. 자, what do you까지 나오고 do this vacation 나왔죠. 이런 거 어떻게 푸냐? 아는 것부터 무엇을 동그라미 이렇게 치란 말이죠. 너는 그 다음에 이번 방학에 휴가에 할 계획이니 뭐만 없어요. 계획이니만 없죠. 그러면 외웠던 게 뭐예요? 어? What do you 뭐가 있어요? 뭐뭐 할 계획이니 이럴 때 What do you plan to do? 뭐 이런 거 서술형 할 때 외워줬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없는 것만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관계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비슷한 말이냐 반대말이냐 아니면 품사 변화냐 뭐 이런 거 뭐 많이는 안 나오는데 속한 말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과일, fruit 다음에는 apple 뭐 이런 거 속한 말이냐 이런 거 이런 문제가 나와요. expensive, cheap 반대말이면 이렇게 반대말이니까 꼭대기, bottom 뭐 이런 거 써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건 영영 이거 뜻 해석 알면 갖다 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다 서버릇 하세요. 뜻을 써고 문제 풀도록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어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얼로그 암기인데요. 다이얼로그 암기의 그 학습 순서는 내용 파악, 어색한 대화, 비슷한 표현 찾기, 그 다음에 빈칸 넣기. 요게 이제 그 난이도 순서예요. 그래서 빈칸 나오고 적절한 대답을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문제. 그 다음에 대화하는 사람의 관계. 뭐 손님과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점원 뭐 이런 거 선생님과 학생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같은 의미 보통은 같은 의미의 여러 표현들을 이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한번 그렇게 문제라는 걸 알고 한번 이 내용 공부하는 방법 봅시다. 여기 보면 가격 묻고 답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격 묻고 답하기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같은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다 똑같은 말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말들 외워야 되는데 여기 얘네들은 같은 표현이잖아요. How much is 땡땡. 단수면 is, 복수면 are. 그다음에 what's the price of 땡땡. 요거는 질문이잖아요. 가격을 묻는 질문이고요. 요거는 대답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뭐 가격 묻기 이런 건 문제 너무 쉽죠. 그리고 요것도 할인 요청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Excuse me, how much is this purple t-shirt? It's $10. 이게 가격 묻고 답하는 거죠. 그럼 얘는 G는 이게 손님일 테고요. 그 다음에 M은 당연히 이게 점원이겠죠. 가격 말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퍼플 티셔츠인 거면 옷가게겠죠. 옷가게. 요런 것들. 이렇게 가격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관계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걸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밑줄 쳐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노트에다 쓰고 여러 번 쓰고 암기를 하고요. 내용 자체를 다 암기하세요. 그리고 해석까지 쓰고 해석까지 하면서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먼저 제일 좋은 게 이제 제일 그 쉬운 게 이런 순서 정도겠죠. 순서. 내용 파악이니까 순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워크북에는 요 외워가지고 빈칸 넣기 있는데 요 말들이 다 서술형에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excuse me,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are the round glasses 동그란 안경은 뭐가 없어요. 얼마인가요가 없잖아요.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how much 얼마냐 이렇게 들어갈 때 안경 18달러입니다. 뭐만 없어요. 이거 안경이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이거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they are 뭐 이런 식으로 수를 생각해가면서 영작을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다 실제 문제는 유형은 어떤 거냐 이런 거. 뭐 질문에 알맞은 거 같은 표현인 거죠. 같은 표현. How can I help you? How much? How much? What's the price? How many pencils do you have? 가장 적절한 거 고르세요. 그러니까 가격 묻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데이니까 이 같은 건 안 되겠고요. how much 이런 거죠. 이런 거 가격 묻는 거. 그다음에 문장 들어갈 순서 뭐 이런 문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의사소통 문제는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암기는 어떻게 되냐? 본문 암기는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를 읽어도 내용 파악이 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 해석본하고 같이 읽으세요. 뭐 해석만 먼저 읽어도 돼요. 해석을 먼저 읽어서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하고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자꾸 주제를 요약하는 그 문단마다 요약을 하고 주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명사들이 나오는 이제 등장 인물이라든지 등장하는 그런 어떤 사물들을 대상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체킹해 가면서 왜냐면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휘의 형태 주로 이제 품사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투부정사냐, ing냐, 뭐 ed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주제에 나오는 그 과에 주제에 관련된 어법이 나오는 문장들은 영작하는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는 3번 이상 소리내어 읽으면서 내용과 주요 문장을 숙지한다. 그 다음에 사건의 순서를 미리미리 생각을 해.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요. 실제로 이거를 뭐 대충 알고 그 시험 볼 때 뭐 읽어보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요거를 미리미리 다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웠던 수거들이 나오는 우리가 앞에 어휘 외울 때 나왔던 수거 있죠. 중요한 수거가 나오는 문장 있죠. 이런 것들이 서술형에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오는 수거나 문법에 나왔던 그런 표현은 서술형에 잘 출제되므로 그거는 그냥 그 문장 자체를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 본문에서는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이 문법을 지나서 원래 문법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문법을 지나서 본문에서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런 필기를 이렇게 해놨죠. 여기 보면 members는 구성원, 회원이란 뜻이 있고 as는 뭐뭐 하다시피란 뜻이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as의 뜻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as 접속사로는 뭐뭐 할 때 뭐뭐
뭐뭐 하면서,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전치사로 나오면 뒤에는 이제 요 접속사면 주어 동사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전치사로 나오면 뭐뭐만큼, 뭐뭐로서, 뭐뭐 같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요런 as 써놓고 다음 중 의미가 다르다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툭툭툭 나와야 실제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스터 브라운 나온다. 미스터 브라운이 클럽 멤버들한테 말한다. 여기서 유는 클럽 멤버다. 뭐 요런 것들. 어? 요런 것들. 요번에는 환경의 날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업사이클링 얘기 나온다. 요런 것들. 주제가 뭔지 이게 쭉 읽으면서 해석을 먼저 읽으면서 한국말로 먼저 주제를 파악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ant 오형식 문장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문법은 과별로 제목 2개가 있어요. 2개. 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는 게 시험 문제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가면 문법 주제별로 안 나와요. 그냥 모든 문법이 다 나오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 과에 관련된 문법이 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번 과에는 문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법상 틀린 거 고르세요. 맞는 거 고르세요. 뭐 개수 고르세요가 이제 객관식 중에 가장 어렵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작하기 그런 문제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다시 돌아가서 문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문법은 2개라 그랬죠. 이번에 첫 번째가 수동태. 수동태는 be made, BPP, by 행위자 이런 거 나온다는 거. 이런 걸 그냥 다 밑줄 치고 외워야 돼요. 이번에 첫 번째는 수동태 나온다. 부정문을 만들기. 여기 있는 건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수동태 하기 위해서는 PP를 써야 되는데 PP 형태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 다시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want to, 투부정사. 이게 오형식이다. 그러니까 요번 과에서는 수동태하고 오형식 이렇게 2개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습이 다 끝나면 문제에서는 이런 게 유형은 이렇게 그냥 빈칸 넣기가 있는 거고요. 실제 시험 유형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게. 다음 주 밑줄 치고 쓰임이 다른 하나는 이런 거. 그러면은 이 to 어쩌고 나온 거 보니까 오형식 문제구나. 한번 볼까요? He told me to do. 그는 말했다 나에게 뭐뭐 하라고. 오형식 문제고 to 쓰는 게 맞네. to 부정사. 그 다음에 she asked him to carry. 이것도 그녀가 요청했다 그에게 뭐뭐 하라고. 이것도 오형식 문제네. They wanted her to. 이것도 오형식. He really likes to. like의 목적어로 쓰였네. 이건 오형식이 아니라 3형식.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도 확인해 보세요. 얼마 안 걸리잖아요. 목적보 이거 오형식. 그래서 답이 4번. 이런 식으로 오형식 문제. 그러면은 어법상 틀린 거 고르세요. 이거 보니까 was pp 나왔어. was pp. 이거 뭐야? 수동태 문제. 이게 이제 어려운 학교는 섞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섞어서 나올 수가 있지만 요건 수동태 문제. 섞어서 나와도 옆에다가 이건 수동태, 이건 오형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비교적 쉬워서 was not이어야 부정문인 거죠. was not이라서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 학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법 학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은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잘 안 읽고 푸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10점 차이 나요. 10점. 그러니까 같은 실력이라도 문제 잘 읽고 그날 멘탈 관리를 잘한 학생은 10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똑같이 실력은 80점인데 어떤 학생은 90점 맞을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은 70점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잘 못하면. 자, 먼저 문제를 읽을 때 모두 고르세요. 2개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배열하세요. 옳은 거 고르세요. 의미상 필요하면 추가하세요.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나 밑줄이나 이런 걸 꼭 표시를 해 놓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문제를 고를 때 그냥 눈으로만 풀지 말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잘 모르겠으면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2분 뭐 이거는 그냥 일단 제시한 거예요. 2분 안쪽으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는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은 쉬운 거를 다 맞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먼저 풀 수 있는 서술형이 자기가 실수를 좀 많이 한다. 그럼 서술형 문제를 먼저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서술형이 어려우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쉬운 걸 다 맞추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고, 자기가 90점 언저리인데 자꾸 서술형에서 실수를 해. 객관식 문제 쉬운 건 잘 맞출 수 있어. 그러면은 서술형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요거를 서술형 풀 때는 동시명수라는 사자성어를 알려줘요. 동시명수. 이게 뭔 소리냐? 동사 쓸 때는 시제를 신경 꼭 쓰고요. it이냐, will이냐, 아니면 s를 붙이냐 안 붙이냐. 그 다음에 명사 쓸 때는 단수 복수, s 붙이고, 동사에 관련돼서 뭐 is 쓰고, are 쓰고, 요런 것들. 동시명수. 동사 쓸 땐 시제, 명사 쓸 땐 요거를 그냥 시험 볼 때 맨 앞에다 써놓고 서술형 풀 때 그러고 나서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하면서 자기가 표시 제대로 안 한 게 있나 아니면은 동시명수 같은 거 다시 한번 체킹하면서 틀린 게 있나 보는데 막 확실히 틀렸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는 고치지 않는 게 더 확률적으로 최소한 60% 정도는 그냥 안 고치는 게 더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점검하다가 생각난 거는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실수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 게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대비 공부를 해 주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